오늘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말을 가르쳐준 고려말의 그 최원직과 그 아들 최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말의 장군 최영은 본관은 철원이고 시호는 무민입니다. 1316년에 태어나서 138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애국심이 강하고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유명한 명장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힘이 아주 셌다고 그럽니다. 최영의 그 5대조의 그 최유청이라고 하는 분은 집현전 대학사를 지낸 명문가이고 이후예가 최영입니다. 최영은 양광도에서 왜구를 토멸하면서 무인의 길에 들었었고 1352년에는 조일신의 난 때 공을 세워서 무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354년에는 대호군에 임명이 되어가지고 원나라의 요청으로 유탁이라든지 염제신 등의 장수를 이끌고 참전을 했고 당시 장사성군과 대치를 해서 부상도 입었지만은 많은 전투 경험을 쌓아서 훗날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356년에 공민왕이 그 반원기치를 드높이면서 영토수복을 꾀할 때 인당, 신순, 유홍, 최북에와 더불어서 압록강 유역의 8참을 공략합니다. 이 전투에서 함경도 일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려인이면서 원나라 관직을 받아서 쌍성 총관부를 주관하던 이자춘과 그의 아들인 이성계를 만나서 함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1358년에 전라도 그 오예포에 침입한 왜적을 대적해가지고 왜선 400척을 격파를 했고 1361년에는 홍건적 4만 명이 서경을 공격해가지고 개경까지 이르자 이를 격퇴시켰고 1363년에는 흥왕사의 변을 진압을 해가지고 좌명 1등 공신이 됩니다. 1376년 우왕 2년에는 왜적이 삼남지방에 들어와서 양민을 괴롭히자 부여 홍산에서 맞싸워서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난을 평정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최영이 이렇게 명장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사심없이 충성을 다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인 최원직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원직은 사헌규정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관리들을 주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이 16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당금 녀석 가라.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은 아버지의 유언을 목각에 새겨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평생토록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국의 제일 가는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집은 흙벽으로 비좁고 초라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불평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신돈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참소를 당해가지고 6년 동안 좌천이 되었다가 공민왕 20년에 신돈이 처형되자 다시 찬성사 벼슬로 돌아옵니다. 후에 자신의 딸을 우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벼슬은 수문화시 중이었으며 모든 병권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1388년에 최영은 명나라 천령의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요동정벌을 주장하여 실천에 옮겼지만은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실각을 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요동정벌파의 최영과 친명파인 이성계의 대립이었지만은 두 사람은 당시 고려로서는 무패를 자랑하는 훌륭한 장수였고 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최영이 실각을 하고 고봉으로 귀양을 갈 때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조정에서나 백성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던 최영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개경으로 불려와서 참수되기 전에 죄목은 무리하게 요동정벌을 개혁하고 왕의 말을 우습게 여겼으며 권력을 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최영은 말하기를 내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일이 없다.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탐욕이 있었다면 내가 죽은 후에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최영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다가 1976년부터 풀이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최영이 죽을 때는 73살이었고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말씨나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죽는 날에는 개성상인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자 길 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서 조의를 표하고 쌀이라든지 콩, 배, 종이를 부의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벼슬을 할 당시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었지만은 뇌물을 받는다거나 사사로운 부탁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영은 신라의 백결 선생과 조선 초기의 그 황희 정승과 함께 3대 의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고려 말의 무장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최영으로부터 유래한 고사성어 당금여석의 유래를 살펴봤습니다.